안녕하세요, 하루키드입니다. 벌써 3월달이 다 지나갔는데 이번 달에도 이제 제가 읽고 봤던 것들을 한번 모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번 달에는 제가 영화관을 거의 태어나서 제일 많이 갔던 한 달인 것 같아요. 진짜 뭐 지독하게 많이 간 건 아니지만 4번이나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갔습니다. 제가 3월에 봤던 영화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총 5편을 봤는데요. 지스킨 트리에 감독의 추락의 해부, 드니 빌레브 감독의 듄 파트 2,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셀린 송 감독의 패스트 라이브스, 우디 앨런의 맨하탄 미스테리라는 영화를 다시 봤어요. 원래 제가 봤던 영화인데 갑자기 다시 보고 싶어서 이렇게 5편을 봤습니다. 추락의 해부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제 취향의 영화였고요. 대화로 꽉 차 있는 영화를 제가 좋아하는데 거의 쉴 새 없이 말만 하다 끝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대화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집중해서 재밌게 봤고, 남편이 추락을 해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 용의자로 지목된 작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사망했는지, 주인공은 범인인지 아닌지를 파헤치는 포맷으로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작가가 범인인지 아닌지는 크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인의 여부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진실이라는 게 무언지 고민을 좀 하게 만들었던 영화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너무 영화가 재밌었는데 제 기준에서는 개연성이 조금은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1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만한 재밌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듄 파트 2는 원래 드니 빌레브 감독의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또 특히나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용산 아이맥스에서 영화를 봤는데 제가 저번 달에 얘기했던 게 유난인 것이 아닌가 라고 약간 삐딱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마음을 고쳐먹고 용화맥을 갔습니다. 저랑 같이 간 친구랑 이거 용화맥에서 안 봤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여기서 보라고 말하는 게 유난히 절대 아니었구나, 너무 압도돼서 잘 봤습니다. 제가 듄 소설은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듄 첫 번째 영화도 나온 지가 3년이 됐나요? 꽤 오래돼서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했기 때문에 그 세계관을 조금 공부하고 갔는데, 전 이런 영화들을 보면은, 이런 영화라 하면 해리포터라든지 반지의 저, 다른 영화를 보듯이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이 영화는 특히나 어디 테마파크에 놀러가서 신나게 놀고 온 느낌으로 봤어요. 솔직하게 말하면은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도 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재밌게 한바탕 놀고 왔다 라는 기분이었습니다. 러닝타임이 보니까 3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중간중간에 하는 순간들이 조금 있었는데 내용 전개가 구멍이 슝슝 뚫려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러닝타임을 좀 줄이다 보니까 이야기를 압축하느라고 전개가 좀 막 타임오프 되듯이 휙휙 지나갔던 것처럼 느껴진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영화가 3시간을 넘게 가져가더라도 조금 더 진득하게 보여줬으면 좋았을 것 같지만 지금도 충분히 재밌게 봤습니다. 더 길었으면 오히려 또 제가 지루하다고 또 찡찡댔을 수도 있겠죠. 일단 화면도 너무 멋졌고 다 멋졌는데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티모시 샬라메랑 레베카 퍼거슨 배우의 연기가 굉장히 기똥차더라고요. 연기하는 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영화적인 가치가 있지 않나, 그 영화적인 가치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영화적인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엄청 오랫동안 기다렸던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제가 진짜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개봉하기 전에 CGV에서 이동진의 언택트 톡이라는 컨텐츠를 묶어서 상영을 했었는데 보고 왔어요. 영화 자체는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거 후기 보고 엄청 웃겼던 게 있는데, 영화 초반에 기강을 개빡세게 잡는다 라는 얘기를 보고 엄청 웃었는데, 초반에 꽤 좀 지루할 수도 있는 롱테이크 샷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가짜 시네필들 기강 잡는다 라고 표현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시골 마을에 글램핑장을 설치하고자 어떤 회사에서 오는데, 회사 사람들이 옴으로 해서 생기는 그 이야기들을 영화로 만들어냈습니다.
초반에 어느 지점까지는 약간 다큐멘터리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올해 초에 봤던 그 미야케 쇼 감독의 와일드 투어 영화 생각도 약간은 났습니다. 영화의 규모 자체는 많이 다른 것 같지만은 다큐멘터리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지점들이 있어서 와일드 투어 생각도 하면서 재밌게 봤어요. 또 제가 봤던 영화관이 그 명동 시내 라이브러리 CGV 영화관이었는데, 작은 직사각형의 관이었거든요. 좀 뒤쪽에 좌석에서 봤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영화가 보여주는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 그 화면을 꽉 채우는 자연들을 크게 보고 싶은데 스크린이 제 시야에서는 작다고 느껴져가지고 준 2편을 용산 아이맥스에서 보고 난 다음이라서 역체감이 확 오면서 우리 집 텔레비전으로 보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약간은 스크린 사이즈가 좀 아쉬웠다. 영화 자체는 되게 잔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영화들보다 대사량이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이 쓰는 대사들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치만 이 영화에서도 중간중간에 너무 재밌는 대화들을 넣어둬서 이번에도 자동차 씬이 전 너무 좋았어요. 굉장한 이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소한 대화를 이상적인 문장들로 나누는데 너무 모든 게 적절해서 슬픈 장면도 아니고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 장면도 아닌데 약간 눈물을 찔끔할 정도로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영화 내용 자체도 좀 모호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결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생각을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영화 보고 나서 다음날까지도 이 영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그 이 영화가 굉장히 흥미로운 생각거리를 던져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개봉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봤던 영화들은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책도 사실 많이 못 읽었어요, 3월에. 제가 책을 3권을 읽고 4권째를 지금 아직 읽는 중인데요. 이번에는 놀랍게도 읽은 책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빌린 책도 있고 가지고 있던 책도 있고요. 첫 번째로 읽었던 책은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하인리 벨 작품입니다. 미음사 세계문학 전집에 들어있는 작품 되게 오랜만에 읽어본 것 같아요. 50년 정도 된 작품인 것 같은데 언론의 폭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언론이 얼마나 개인에게 무섭게 다가올 수 있는지 느낄 수 있는 소설이었고요. 저는 지금 한국에 살고 있고 이 소설의 배경은 50년 전의 독일인데도 거의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건들이 묘사가 되더라고요.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주인공이 되게 쿨해서 멋진데 하면서 흥미롭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으로 읽은 책이 아메토라, 일본은 어떻게 아메리칸 스타일을 구원했는가. 패션 역사 책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일본의 패션 역사를 아카이빙 해놓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다들 이제 요즘에 좋아하는 일본 패션 잡지 뽀빠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뿌리가 뭔지, 후지와라 히로시랑 니고가 어떤 관계였고 그들은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멋있는 일본 브랜드들 있잖아요. 특히 또 요즘에 제가 관심이 가는 브랜드가 캐피탈이라는 브랜드도 있는데 그 브랜드도 어떻게 처음에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청바지를 만들었고 그걸 어떤 식으로 판매를 했는지, 또 베이프는 니고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런 재밌게 읽을 만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흥미롭게 생각하는 브랜드들의 뿌리 같은 거를 알 수 있는 책이어서 좀 알고 소비할 수 있게 되는 기분이라 재밌게 읽었습니다. 브랜드들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메토라. 그리고 세 번째로 읽은 책은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입니다. 레이먼드 카버 책은 처음 읽어보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체오프 단편선 그 민음사에서 나온 걸 엄청 재밌게 읽었는데 이 레이먼드 카버를 미국의 체오프라는 별명으로 부르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체오프의 소설이 조금 더 유머러스하고 레이먼드 카버의 소설이 엄청 시니컬하고 차갑지만 흥미롭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좋았던 이유는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입이 엄청 거칠거든요. 원문에선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못된 단어들도 많이 사용하고 대화를 보는데 뭔가 미소를 짓게 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문장들이 굉장히 짧게 느껴졌고요. 마침표가 엄청 많이 사용된다라고 저는 느꼈는데 그냥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호흡이 짧고 리듬감이 있어서
가볍게 툭툭 치고 나가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문장들이요. 그 시간의 밀도를 굉장히 유려하게 와리가리를 잘 하는 느낌이었어요. 평온한 일상을 잘 묘사하다가도 뭔가 사건이 생길 것 같은 순간 기어를 확 올리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몰입이 되는 소설들이었습니다. 스펙트럼 자체가 굉장히 넓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단편마다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 제목이 되게 멋진 소설 중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이라는 단편은 끝나고 약간 눈물 질끔할 뻔할 정도로 감동을 느낄 수도 있었고, 기차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안에. 이 소설은 뭔가 짐 자무시 영화가 생각나는 이미지더라고요. 밤에 기차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묘사하는 소설인데 별 사건이 없었던 것 같은데 문장으로도 이미지를 그려내는 게 신기했어요. 또 이 표제작인 대성당은 제가 좀 전에 이제 읽었는데 이게 왜 표제작이 됐는지 끝까지 읽고 이 말을 팍 치면서 너무 좋다 하면서 느꼈습니다. 왜 개쩌는구나 이것도. 삶이란 무엇일까를 막 생각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책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책들 읽는 것도 재밌는데 저는 이 소설은 삶은 이런 거야 하고 쓱 한번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쿨하게 다가오고 좋았어요. 그리고 레이먼드 카버 작가 이름도 너무 멋있어서 어디 가서 이제 자랑하기 좋잖아요. 요즘에 뭐 읽어? 나 레이먼드 카버 소설 읽고 있어. 이름이 진짜 멋있는 것 같습니다. 레이먼드 카버 강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절반 정도 읽은 것 같은데 하필 책이 좋아서 라는 책인데요. 책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에세이를 쓴 거를 모아둔 책인 것 같습니다. 책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그게 직업이 됐을 때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기도 해서 읽어보고 있는데, 왜냐면 저도 이제 제가 좋아하던 일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상태니까 다른 분야의 사람들은 어떤지도 궁금하기도 했고요. 1월에 10몇 편의 영화를 봤던 그 기세는 사라졌지만 그래도 꾸준히 읽고 보고 찍고 편집하고 있다는 점에 그래도 스스로에게 박수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보다는 꾸준히 해볼 생각이고요. 이제 4월이니까 4월에 제가 어떤 문화생활을 즐겨볼지 미리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마무리를 지어볼까 하는데요. 제가 영화제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4월에 전주국제영화제를 하더라고요. 갈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영하는 영화들 라인업이 아직 안 떴더라고요. 4월 초에 이제 영화 라인업이 뜬다고 하는데 미야케 쇼 감독의 신작 올 더 롱 나이츠? 왠지 전주에서 틀어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만약에 라인업에 있다 하면 무조건 예매 시도를 해볼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알게 된 감독인데 너무 빠져서 제가 저번 달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이란 영화 때문에 복싱도 시작했고 지금 한 달 넘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글러브도 하나 샀습니다. 복싱화도 사실 사고 싶은데 아직은 조금 복싱장에서 눈치가 보여서 괜히 나대는 것 같고 참고 있는데 당장이라도 사고 싶은 마음을 그 미야케 쇼 감독의 신작이 나온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보고 싶은 마음으로 전주에 아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또 계속 일본 감독 얘기만 오늘은 하는 것 같은데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그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개봉에 맞춰서 노원역 근처에 있는 더숲 아트 시네마에서 예전 작품들을 또 특별 상영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직 안 봤던 열정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OTT나 어디 정식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더숲 아트 시네마에서 상영을 해준다고 하길래 며칠 있다가 이제 보러 갈 계획입니다. 이거 찍고 나서 생각난 김에 예매도 빨리 해버려야겠네요. 책 같은 경우에는 체오프의 단편 소설집을 하나 도서관에서 빌려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이먼드 카버가 미국의 체오프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그 이어서 읽었을 때 어떤 감상일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당연히 재밌겠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추운 날이 꽤 되더라고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이 영상이 괜찮았다 하시면은 구독이나 좋아요도 눌러주시면은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정말 좋겠네요. 그럼 저는 한 달 후에 재밌는 컨텐츠들을 소비하고 그것들을 정리해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